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고향에 노모가 계셔가지고 가끔씩 다녀오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안배해서 왔는데도 너무 차가 들어오는 초입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62쪽 과정기훈 요거 하고 또 이어서 자경설 이렇게 해서 2시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기훈은 과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 논어에서 공자의 아들이 이제 진강이라는 제자가 공자의 아들에게 따로 무슨 가르침을 받은 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공자가 이렇게 서 계셔서 그 뜰을 지나가다니까 불러서 예하고 시하고 공부하라는 걸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과정 또는 과정이라는 말만 쓰기도 하고 과정훈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정교육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 되겠죠. 근데 기훈이라는 말은 과정은 뭐 글자 그대로 정자, 뜰을 지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요거는 전고가 있는, 고사가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 기훈은 훈을 기록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교육의 그 가르침을 기록하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맥락은 이제 기대승이 이렇게 이제 일찍 기대승 선생은 가정 환경은 상당히 불우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 선생은 그 가정이 물론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우리가 상징적인 그런 어머니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외갓집에서 성장하고 뭐 옛날엔 다 대부분 외갓집에서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유년 시절에 그 가정의 교육이라든가 가정의 분위기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율곡 선생에게는 좀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대승의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삼촌 숙부가 또 그렇게 희생당하고 그 바람에 아버지가 또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살림을 뭐 적극적으로 돌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승 선생은 유년의 그 세계가 불안했던 그래서 젊은 시절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끔씩 이렇게 자기 어떤 시리에 빠진 그 상황을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달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늦게 이제 자기 어떤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교육 가르침 그걸 좀 기억해 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맥락도 사실 별로 두서가 없고 그냥 아주 토막토막 글 몇 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훈계 이것을 요거라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나마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이 문집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나 학자, 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문집은 참 물론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여러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면모를 전모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그런 방식 같아요. 서양에는 문집이라는 게 별로 없죠. 동양에는 문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진솔한 그런 토로라든가 또 역사적인 어떤 행적이라든가 또 그 제3자 또는 타자의 시선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 이런 것들까지 다 문집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집을 하나를 천천히 내가 어떤 대상으로 삼은 한 문집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연구하면 정말 연구할 게 많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 기운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대승 선생이 다시 좀 늦게
이게 기록은 굉장히 조금 그렇게 아주 늦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시일이 지나가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흐릿해져갈 무렵에 기록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 그 어떤 자기가 소일해버린 그 이제 지난 날에 대한 뉘우침도 들어있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도 들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아름다운 글이라고 할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초치, 승정훈, 지우금일, 서기유성, 이기질비범, 우회여초, 염지통도, 왕자막추, 레자, 장무면호, 상문지왈, 소시유문견록, 학자, 수유, 차기, 이비불망, 자용, 소문, 이위, 조석완 이렇게 이제 일단 서두를 떼었습니다. 자, 내가 뭐뭐로부터, 자는 뭐뭐로부터죠. 초는 이게 글자 모양을 보시면 요 글자는 다 머리털, 털 같은 머리, 특히 머리카락, 털,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글자죠. 근데 요 밑에 이게 불을소라고 하는 발음인데, 불을소. 발음이 소인데, 그래서 요거는 발음은 초인데, 이 초는 이제 다방머리 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린, 그냥 한 10살 미만, 한 7살, 대여섯 살, 너댓 살, 이런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그냥 다방머리, 다방머리라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치는 어릴 치인데 요 글자는 좀 복잡하지만 어릴 치 보통 이렇게 쓰죠. 네. 요거는 세추고 여기는 벼화자 해가지고 요걸로 어릴 치 하는데 이 치자를 쓰기도 합니다. 예. 이, 이, 이 치자 이렇게 이게 같은 글자로 써요. 통용되는 글자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이런 말이죠.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정훈을 승은 이제 이을 승자니까 받았다. 우리 계승하다 할 때 승자니까. 그래서 정훈을 받았다 이 말은 가정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죠.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죠. 지우금일 오늘에 이르러서 서기유성. 이 서기라는 말은 이제 여러 번 몇 번 거의 좀 익숙해진 글자 같죠. 근데 거의 뭐뭐 하다 그래서 약간의 기대라든가 추측이라든가 그런데 이 추측은 불확실한 추측이 아니고 상당히 그래서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석이라는 걸 써가지고 아주 강한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때 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 그러면 성취가 있을 것 같았다. 오늘 이래서 거의 성취한 바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취가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의 성취가 있었던 것 같다. 있을 듯했다. 있을 법했다. 이런 약간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자세히 보면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굉장히 오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유성에는 상당히 희망 섞인 이제 그 추측이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항과 뒤에 항이 서로 역설 또는 반어 또 약간 좀 역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쓰인다는 거. 어쨌든 이는 우리가 그냥 병렬 접속사 이런 의미로 이해해 두면 그냥 두 개의 나라나 그 구문을 연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유성 어느 정도 거의 성취할 법했는데 기질이 비범해서 우애여초 어리석음이 처음과 같았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성취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 정도 됐으면 거의 성취할 법도 했는데 이 기질이 못 나가죠. 비는 낮을 비자고 범은 평범하다 할 때 범자고, 그다음에 요 우는 어리석을 우자지만 이 말맞자 옆에 있는 이 글자도 그 어리석을 에라고도 발음이 되고, 어리석을 에. 그다음에 이제 사라고도 발음되는데, 요 사가 요런 경우에 기다릴 사라는 그 발음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사 발음이 난 이럴 때는 말이 달리는 걸 나타내. 말이 달리는, 걸어가는 뭐 이런 모양을 그 뜻하는 글자로도 쓰인답니다. 어쨌든 이 글자의 이미지 속에 말맞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 또는 말 또는 짐승에 연관된 그런 글자임을 알 수가 있죠.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에 해가지고 우와 애가 그냥 의미상 서로 그 협응하는 관계로 봐가지고 어리석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여초 그럼 처음과 같이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공부한 보람이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잘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냥 멍청해가지고 별로 성취가 없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염지 통도 그것을 생각하니 통도 통은 앞을 통자고 도는 애도하다 해서 그냥 애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도도 가만 자세히 보면 일단 마음 의식 현상을 나타내는 두루 의식 현상에 두루 쓰이는 이 글자 원래 이 글자 이렇게 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심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다시 하나 편하게 잘라내버리고 이거 의식 현상을 지칭할 때 정서, 정감, 의식 이런 걸 지칭할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탁이라는 글자죠. 우뚝하다 할 때 탁. 그래서 이거는 발음은 도고 뭐 슬프다, 애도하다, 애석하다 그런 뜻이죠. 왕자, 막추, 레자, 장, 무면호 해서 왕자는 지나간 것, 그래서 지나간 일, 과거사 뭐 이런 뜻이고, 막추는 막은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니까 뭐 할 수 없다니까 추는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다시 되뇌일 수 없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고, 레자 올 것이니까 앞날, 앞으로 일 뭐 이런 의미죠.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을 변형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자 광자 막추 지나간 일은 다시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럼 내자 장무면호에서 앞날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장차, 이 장자는 글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해도 이 장자로 보여요. 장 무면호에서 무는 없을 무자고 면은 면할 면자죠. 그러면 요 의미는 호가 의문 어기사로 쓰이기 때문에 힘쓸면 그러니까 호가 의문 어기사로 쓰이기 때문에 무면호 이 말은 힘씀이 없겠는가? 다시 말해 힘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앞날은 힘써보자. 지나간 일이야 그냥 기왕지사 잘 못했지만 또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앞날이라도 앞으로 일이라도 좀 힘써보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힘쓰겠다. 지금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문지왈 일찍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들은 내용들, 지금 상문지 그러니까 일찍이 듣기를 자, 요게 상문지왈 요거는 그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다기보다도 그 일반적으로 자기가 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소시유문견록에서 소시유문견록은 이 소시문견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시문견록.
서시문견록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이 소시는 소백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소백온은 소옹의 아들이에요. 소옹의 아들. 소옹은 우리가 소강절을 많이 알려져 있죠. 소강절. 특히 주역의 역을 그 상수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아주 하여튼 동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리고 뭐 좀 예지력도 있었다고 하고, 또 북송의 학자들, 그 북송의 오자라고 그러면 이제 주렴계, 장명거, 정명도, 정의천, 소강절, 소옹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상당히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 장행거나 뭐 정명도, 정의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주자학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기론이라든가 뭐 이학이라든가 도덕 문제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이 체계를 송하게 체계를 세웠는데, 이 송학년은 특히 수라든가 수리, 역을 바탕으로 한 역학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 수리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음률, 뭐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고대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음양술수 비슷한 이런 쪽에 아주 해박해가지고 전설도 많고 설화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선비들도 겉으로는 막 이렇게 소강제 그렇게 잘 뭐 좀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또 소강제의 역학이 상수 이 계통의 이 역학이 그 조선시대의 주역 사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극경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의 여러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또 우주론, 특히 시간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우주론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이천 격양집 또는 이천 격양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철학적 시를 되게 많이 발표를 남겼는데, 그 일부가 명심보감에 더 많이 수록돼,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명심보감을 뭐 취미로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심보감을 접해 보신 분들은 이 강절 선생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강절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강절소 선생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 정도로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강절소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이 아들이 소백원이라는 아들이 이 소시 문견록이라는 책을 이제 남겼는데, 이 문견록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 듣고 본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북송 때의 여러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사건, 뭐 사회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대로 또는 듣는 대로 기록해 가지고 남겼는데,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한 2권 정도, 19권, 20권, 19권, 20에 아버지, 그러니까 소옹과 관련된 언행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언행이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할까,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일인데, 이런 유형의 그 책들을 세문류라고도 한다고 해요. 세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질구레하게 들은 내용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막말해서 약간의 야사적인 성격을 갖는 역사 기록물, 역사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것들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약간 칼럼 비슷한 건데, 그것을 사건을 역사적인 그 역사학적 그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도 그냥 자기가 듣고 보고 겪은 일들을 자질구레하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수필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쇠문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죠. 역사라는 게 꼭 기록되고 또 역사학자에 의해서 꼭 기록된 사실 이것만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의 어떤 그런 미시사, 생활사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 텍스트가 되죠. 아무튼 이걸 모델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소시 문견록, 소시에게 유문견록, 문견록이 있으니 이 말입니다. 있다 했다. 그러니까 학자는 수유차기 배우는 사람은 수는 모름지기, 그래서 수가 들어가면 항상 어떤 약간의 그 당위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차기라는 게 있다. 차기는 이, 이, 이게 갈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찌르다, 뭐 이런, 예, 그리고 또 찌르다라는 뜻도 있고 머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오랫동안 주둔해가지고 머물러서 뭘 하는 그 예를 들어 공식적인 공무를 보는 걸 주차 전권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경우에는 머물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찌르다라는 의미로 또 쓰이는데 이 차는 차자라고 하는 이 형식의 문장 장르에도 쓰이고 또 차기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메모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글입니다. 그래서 의심 나는 것들을 그때 따온 걸 차의라는 것도 있고 예, 차의 뭐 이런 식의 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메모하는 그런 걸 차라고 해요. 그래서 차기 그러면 메모한 기록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을 하냐? 이 비불망 잊지 않도록 대비하는 거다. 우리가 비망록 이런 말 있죠. 비망록. 요즘은 뭐 한자 문화에서 많이 멀어져 가지고 그 이런 글자를 거의 안 씁니다만 제가 뭐 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자 용어가 그래도 상당히 쓰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아주 옛날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비망록 자기 일기 뭐 메모 또는 약간의 좀그 약간의 그래도 좀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그런 제목을 비망록이라는 말을 꽤 썼어요. 심지어 국민학교 다닐 때도 비망록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낯선 이름은 아닌데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우리 때는 아주 흔하게 쓰이대. 그리고 비만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궁중에서 왕이 어떤 그 저기 정치적 어떤 그런 언서를 위해 메모 약간 짧게 짤막하게 기록해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것도 비만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도 이 비불만 그러면 그것으로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비하려고 한 거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 공부하다가 이 중요한 구문을 구절을 이렇게 습득을 했다든가 아니면 생각이나 했던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재밌는 게 니체라든가 파스칼 같은 그런 그 사상가들에게도 이런 유의 그 자료가 많죠. 특히 파스칼은 뭐 팡세라는 말은 워낙 우리가 유명한 그런 텍스트죠. 사실 팡세는 그 일관된 자료가 아니라 그냥 토막토막난 아주 뭐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수준의 짤막짤막한 그런 것들을 근데 워낙 또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내용들이 촌철살인의 글이 많고 해가지고 지금도 인류의 고전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비망의 방식이죠. 자, 용, 서, 소문. 자는 이로써 이해 뭐 이런 얘기고 이 용은 이하고도 비슷한 의미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으로서 이렇게 해서 써서 듣는 바를 쓴다. 이로써 들은 바를 내가 쓰겠다 이 말입니다. 들은 바를 평소에 들었던 바를 써둔다. 여기 서는 동사로 봐야죠. 쓴다. 들은 바를 쓴다. 그래서 이위 그것으로 뭐뭐를 삼는다. 자, 이위가 이제 나오면 어떤 앞에 뭔가가 제시되어 있고 앞에 뭔가가 제시되어 있어요. 뭔가가 제시되어 있고 이위가 나오면 이제 그 뒤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석완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들은 바를 두고서 아침 저녁으로 완하는 수단으로 삼겠다. 완하는 도구로 삼겠다. 이런 얘기. 요 글자는 이 익힐 습하고 원자를 썼죠. 어떤 원자를.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발음을 뜻하고, 그리고 습이라는 글자가 의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글자는 흔히 많이 쓰이는 글자는 이 글자로도 쓸 수 있어요. 이 글자 의미는 놀다, 가지고 놀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이 습이라는 글자 자체가 우리는 자꾸 습을 학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학습이라는 말은 배워가지고 몸에 지녔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학이시 습지의 습도, 학은 그냥 우리가 일단 수동적으로 어떤 지식, 체계적인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는 건 학이고, 그걸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이제 과정을 습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습이라는 글자 자체는 우리가 너무 학습뿐만 아니라 아주 익숙한 것, 익힌 것,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익히다는 말도 여러 가지 맥락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글자 자체는 늘 가지고 논다, 그런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늘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논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가지고 논다는 말은 자꾸 장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늘 가까이 두고서 더듬어 보고,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보고, 살펴보고 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에 이제 일단 이 과정 기훈이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하는 의도나 동기 같은 걸 이제 제시하는 글이게 되겠습니다. 상왈, 학요근, 차수성용, 불가방과, 도기사, 사이작, 개요근, 우불가패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선친의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 같이 보이죠. 상왈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학요근, 배움은 근을 요구한다, 요한다. 배움은 부지런함을 요한다. 배우면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학요근, 차, 수, 성, 송, 송이죠. 용이 아니고. 차는 또 첫자죠. 또 차는 이제 뭔가를 하나를 더 보태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고, 수 역시 앞에처럼 모름지기 그런 의미로 쓰여가지고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요. 성은 이루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이루어야 한다. 뭐를 송은 읍조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이게 이제 특히 한문으로 된 텍스트는 그 글자도 어렵고 의미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언어 체계도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한문을 이렇게 전공하는 언어로 쓰는 그런 학자들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을 놓아버리면 다시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뻑뻑한 느낌이 납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 가운데 일일 불독서 고중생 현극, 현극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인데 원래 그 자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판본에 그 안중근 의사 말 말고 다른, 원래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뭐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말인데 고중생 현극 또는 고중생 자극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비유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오래 글을 안 읽다가 다시 읽어보려고 하면 뭔가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송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늘 자꾸 입으로 내이고 읊조리고 해야 이렇게 딱 상황이 되면 어떤 말을 입에 딱 내면 그게 줄줄줄 나오고. 뭐 하여튼 옛날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요즘보다도 훨씬 더 불우하거나 또 뜻을 펴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억눌림이 많았죠. 그래서 그 억눌리고 이런 것들을 좋은 글귀 또는 자기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글귀를 계속 반복해 읊고 읊조림으로써 일종의 그 주술처럼, 그 진언처럼
종교인들의 진언처럼 자주 읽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 도여명의 귀거래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자꾸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한 계기가 되면 한두 구절이 딱 나오면 터뜨려지면 그다음부터 줄줄줄 그 관련된 대목이 줄줄줄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불과 방과, 불가는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 방은 놓을 방자고 과는 지나칠 과자니까 팽개치거나 내팽개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독이사, 그러니까 한 번씩 보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독이사, 그럼 독하고 그리고 사하다 이 말이죠. 읽고 생각하고 사색을 하고. 사이작, 사색을 하고서는 작해라. 근데 작은 여기 맥락 속에는 창작, 모작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작문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는 방식, 아니 공부를 하는 방식이 일단 좋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요. 줄줄줄 아주 귀에 입에 그냥 술술 익듯이 입에 잘 익듯이 그 호질인가? 양반절인가? 아무튼 거기 박지원의 글 중에 그런 게 있죠. 양반이 되려면 뭐 무슨 책, 특히 동네박이 같은 책을 얼음판에 박 밀듯이 박박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약간의 그 발음, 라임 이런 것들 잘 맞는. 바가지, 박이란 건 바가지예요, 바가지. 그러니까 바가지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동그래가지고 어디 밀면 잘 밀리기 쉬운 마찰이 전혀 없는 건데, 그걸 또 더군다나 얼음판에다 갖다 두고 밀면 얼마나 잘 밀리겠어요. 그냥 그냥 탁 놓자마자 주르륵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박박 얼음판에 박 밀듯이 박박 잘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힘없이 술술술술. 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과정 기운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다고 뭐 며칠 전에 쭉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예습점처럼 읽어봤죠. 봤는데도 이렇게 버벅대잖아요. 막 이제 좀 오늘 갔다 오느라고 막 정신이 수선스러워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잠깐 황황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늘 평소에 보던 글자도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늘 읽어가지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하나 읽었습니다. 하나 처음에 읽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색을 합니다. 사색 과정. 그 다음에 다시 사색 과정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모작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항상 뭐 우리나 이제 외국어 공부할 때 보면 어떤 표준 문장을 줘놓고 그 사이에 이제 빈칸을 주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상황이 비슷한 유사한 상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지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글귀를 부지런히 읽고 사색하고 외우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글을 쓸 때 그걸 약간만 변형하면 좋은 글이 됩니다. 한문은 그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자, 계욕은 모두 근을 요한다. 그 부지런함을 요한다. 불가패일 또한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도 폐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욕, 여배무학, 기이, 취록, 위의, 정욕, 사지, 효친, 우형제, 행불욕, 선의. 자, 이제 당부를 하고 있죠. 욕. 나는 뭐뭐를 하기를 바란다, 바랬다,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여배는 너희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기대성과 뭐 형과 뭐 하여튼 이런 형제들, 기대성 형제들을 말하죠. 너희들. 배라는 말은 무리 이런 뜻이에요. 배. 우리가 선배, 후배 할 때 배. 이 제배라는 글자가 있어요. 제배. 이 제배란 말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거의 안 쓴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글자처럼 보이는데 옛날에는 제배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이건 동년배 그러니까 전배, 전배, 제배, 후배 이렇게 된 거죠. 이 전배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배로 바뀌었죠. 일본 사람들은 선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조선에서는 옛날에는 전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전배, 재배, 후배 이렇게. 근데 이 요즘은 이제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배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선배라고 쓴다. 여배는 너희들, 너희 무리 무학 배움에 힘쓰기를 나는 바랐다. 너희들이 배움에 힘쓰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종의 자, 그런데 기 어찌 있잖아요. 이 취록위의 이것도 이와 위 이렇게 구문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취록의 이렇게 취록을 뜻하다, 뜻으로 삼다, 의도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럼 녹취하기를 의도하는 것이겠는가? 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뭐뭐 이랴 이런 의미죠. 의문 어기사, 의문 부사니까 의문문을 만들어내는 부사, 그래 어찌 뭐뭐 하다. 자, 그래 어찌 뭐뭐 이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취록을 의도했겠는가? 내가 너희들이 배우기를 힘쓰도록 바랐는데, 그렇게 바란 것이 어찌, 그, 녹을 취하는 걸 의도했겠는가? 이 말이죠. 녹을 취하는 걸. 녹을 취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과거에 합격해서 그 관리가 되어서 나라의 녹을 먹는 거. 이게 아주 가장 과거에는 사회의 어떤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제일 위신이 서는 방법이고 또 제일 안정된 방법이고 영향력이 있는 방법이고 아무튼 간에 조선시대에는 뭐 한 사회에서 행세하려면 과거급제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거죠. 그게 그걸 이제 그걸 대표하는 말이 녹이라는 말이에요. 녹.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는다, 뭐 국록을 먹는다, 국록을 축낸다 이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여기서는 취록은 녹을 취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관리가 되어서 이제 벼슬을 살고 벼슬살이 하는 그걸로 이제 봉급을 받아 먹기를 그런 수단으로 공부하기를 바랐겠는가? 그걸 의도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정욕은 바로 욕 뭐뭐 하려고 한 것이다. 사지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사는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있고 지는 그 사의 그 사가 지배하는 목적어죠. 너희들이 여기서는 지는 구체적으로 생략된 거지만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이런 의미죠. 배움을 가지고서 녹을 취하라는 배움을 가지고서 녹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뭘 하려고 한 거냐? 효우친 우형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 있게 하기를 원한 거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들이 공부를 하기를 바란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행이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나오면 이건 부사어죠. 다행히, 여행이, 여행이 아니라 여기는 다행히 이런 의미거든요. 다행. 하나 더 있어야죠. 네. 다행히 그 불욕선이 불욕은 욕될 욕자고 선은 선조를 의미하거든요. 선조를 욕보이다. 선조를 욕되게 하다. 이는 이제 단정의 의기사고. 그러면 다행히 선조에게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선조를 욕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다행히 선조를 욕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 그걸 바란 거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륜 도덕을 몸에 익혀서 이제 선조에게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다. 너희들이 공부해서 이게 공부를 바라는 부모가 공부하기를 바라고 당부하는 게 이런 의식 관념이 깔려 있었다. 옛날에는 공부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을 대하는 그런 관념 자체가 이렇게 이런 것을 깔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사세하여 불가태이중
지수 무교심가 요 이 태고위심 이 자연지신 심호. 이것도 이제 아버지 그 선친이 이제 당부한 내용인데 처사세 이 세상에 처하다 그런 얘기죠. 하는 이 사자. 불가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태이중 태는 너무 정도가 심할 때 태를 씁니다. 너무 이게 논어에서도 몇 번 나왔죠. 너무 무마하다. 이는 다르다. 너무 다르다. 중은 무리 중 일반 사람들 일반 대중 이 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일반 대중에 대해 너무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게, 너무 별나게. 그 너무 별나다. 옛날에 영어를 잘 못하는데 extraordinary 이렇게 이런 말 있죠. extraordinary 영어 발음이 좀 특이한데 extraordinary ordinary를 넘어선 extra.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일반 대중들, 보통 사람들과 너무 특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그 뭐랄까 자존감 또 자의식 이런 걸 가지고 개성을 살리고 또 남과 다르게 남들과 달리 돋보이게 돋보인다기보다 남들과 달리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경쟁하고 뛰어나고 또 특이하게 보이고 하는 건 좋은데 특이한 건 좋은데 너무 특이하면 안 된다. 너무. 자, 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 수 무계의심가 다만 모름지기 역시 무계의심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면가 된다. 마음에만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너무 특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이 정도 부끄럽지 않다. 그 예를 들어 남들과 아무 차별이 없으면 그래도 뭐 그 가문에 그래도 기씨 행주 기씨에 이쪽 광주 지역의 행주 기씨에 그래도 뭐 꽤 괜찮은 그런 집안에서 가문의 문벌은 괜찮아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어렵긴 해도 어쨌든 가문 문벌 자체는 괜찮아. 타고난 문벌. 기씨가 원래 고려 때부터 아주 그 큰 성이었죠. 행주 기씨들이. 황후도 배출하고 원의 황제의 황후도 배출했던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집안인데 아무튼 그런 집안인데 이제 그런 집안 태어나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뭐랄까 막 자기 어떤 그런 두드러지고 돋보이고 이런 건 좋은데 이 너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나고 너무 특이하고 이래버리면 도리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만 내가 마음에 집안 뭐 그러면 가문의 어떤 명성이라든가 가문의 명예, 가문의 수준 이런 거 이제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이 기대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부끄럽지 않다 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된다. 요, 요, 이 태고 위심 여기서 요가 앞에 나오면 부사처럼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런 정도. 요컨대 태고를 마음으로 삼아라 이 말이죠. 태고를 마음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이 접속사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의미 연결된 거죠. 그럼 태고를 마음으로 삼는다는 말은 태고적 사람들의 심성을 자기 네 마음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태고적 사람들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랬던 그것을 마음으로 삼고 자연지신 자연으로 지신 자연스럽게 뭐 여기서는 저절로 그러하게 이런 의미인데 뭐 자연스럽게라고 해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절로 그러한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지 않고 의식적이지 가식적이지 않게 저절로
그 자연스럽게 지신, 몸가짐을 삼는 것, 몸을 가지는 것. 지신이 몸을 가진다 이 말이 여기서는 몸가짐을 삼다 그러는 겁니다. 자연으로 몸가짐을 삼으면 자연스러운 것, 저절로 그러하게 몸가짐을 삼으면 심호 매우 좋다. 그러니까 그 기대성의 선씨는 아버지는 동생이 아우가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나고 아주 촉망되던 아우가 있었는데 이 아우가 기묘사회에 희생되고 그러니까 사회 현실이 녹록지 않고 또 부정이 판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리에 많이 빠져가지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안 걸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막 알뜰하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대성의 그 삶의 이력들을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 가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명예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를 당부를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 처할 때의 어떤 그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도 보면 뭐 아주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난하게 좀 살기를 바라는 그런 그러니까 아우의 어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무난하게 살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심 지키고 또 자기 수준 지키고 명예를 훼손하지만 않는 정도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처세술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 여배, 조어연, 요어수, 서황이예, 이사친, 어인은 하상. 나는 또 바랐다. 너희들에게 바랐다. 뭐를요? 조어연, 연은 연못이고, 조는 낚시할 조자죠. 그러니까 연못에서 낚시질하고, 요어수, 이 요어수는 글자를 잘 본 글자는 아니지만, 요임금 요자 위에 초도가 있죠. 그 다음에 숫자도 숫자 할 때 숫자 위에 초도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글자는 요거는 이제 그 뗄나무, 뗄감으로 하는 나무를 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뗄감하는 나무라는 말은 옛날에는 목재로 모든 것들이 그 일상생활의 그 생활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그 물질적 자원의 측면이 되게 강했죠. 많았죠. 요즘 말하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또 철강 제품의 거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요. 집도 목재고 뭐 기타 등등. 근데 그런 목재의 수요나 목재의 어떤 효용성이 높은 시세였기 때문에 잡목들, 그러니까 특별히 키도 많이 안 크고 굵지도 않고 장가지 많이 나고 다루기 가시 같은 게 많아서 다루기 어렵고 이런 것들은 크게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을 통틀어서 총칭해서 그냥 이렇게 붙였는데 구체적인 어떤 나무나 초목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여러 가지 뜻을 쓰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뗄나무, 뗄감 뭐 이런 정도. 수는 수풀수예요. 수풀수. 수풀수인데 그 저기 옛날에 그 풍수나 뭐 이런 전 풍수 잘 모르는데 마을이 이렇게 이제 산을 끼고 마을이 형성돼 있으면 산을 이렇게 끼고 마을이 형성돼 있으면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강이나 하천이 흐르고 하천과 강을 따라서 길이 나 있고 논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하면 마을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노출돼 있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뭐 좀 안 좋죠. 말하자면 좀 너무 개방되어 있고 또 외부의 어떤 공기나 이런 것들이 외부의 어떤 영향이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서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마을을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두죠. 너무 빽빽하게는 안 심어. 그렇다고 아주 빽빽하게 막 성곽을 두르듯이 그래 하지는 않고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예를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 심어가지고 바람도 막아주고 또 마을을 적당히 가려주고 이런 걸 수라고 그랬어요. 수. 경상도 우리 쪽 방언으로 수라고 그랬는데 수라고 했는데 이 수는 발음이 거센 발음이 돼가지고 그리고 수라고 했는데 이 글자가 아마 이 글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있는 마을을 수골이라고 불렀고 수곡
수곡하고 숫골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있는 마을이 격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없는 마을은 좀 뭐랄까 나중에 이렇게 타성바지들, 각성바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수는 숲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수라는 말은 숲 속에 가서 숲풀에 가서 우거진 숲에서 뗄나무를 하고 이 말입니다. 그 너희들이 이 연못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낚시질하고 숲에 가서 뗄나무를 해오고 그 다음에 서황리에 서는 홈이 있었죠. 홈이서 근데 홈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이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삼각형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죠. 호미도 뭐 왼호미 오른호미 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구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왼손잡이용 호미가 또 따로 있어요. 오른손잡이용 호미 따로 있고. 근데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이 있고 오른손 호미 당연히 많겠죠. 근데 여기 우리 호미는 이런 거지만 중국에는 호미가 이렇게 커요. 크죠. 그래서 서서 이렇게 기분이 하죠. 그래서 호미를 메고 예. 그래서 그 도연명의 시에도 보면 호미를 메고 이제 뭐 콩밭을 메다가 호미를 메고 돌아온다 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김메다라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서. 그럼 황은 거칠 황자죠. 거칠 황. 천자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 네 글자 중에 그 8글자 중에 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황이니까 황을 서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친 것을 김매고 이 말이에요. 리는 다스릴 리자죠. 근데 얘는 이것도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기 뭐야 저 거칠다, 뭐 황폐하다, 뭐 이런 잡초, 막 이런 잡초가 막 황폐한 거 이런 걸 예라고 해요. 그 무가 자빠지고 이런 것. 그럼 서황리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밭을 다스린다 이러면 논이나 밭을 김을 메고 관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반찬거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해서 뗄 군부를 떼고 그다음에 밭을 이렇게 돌봐 가지고 음식거리를 장만하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친 부모를 섬기기를 바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 노동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 그러니까 그 입신 출세에서 부귀 공명과 현달을 누려 가지고 막 호의 호식으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소박하고 단순 소박하게 자연에서 그냥 그 자연의 삶을 따라서 일반 이제 소박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 이런 이야기죠. 그 어인은 하상, 어인은 하상 여기서 사친까지 끝나고 어인은 밑으로 걸리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람의 말, 남들의 말에 대해서는 어가 여기서는 그런 약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의 경우에서는 하상 무슨 상은 다치다 아프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하상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를 바랬다. 그러면 남들이 저 집은 타고난 양반 집안인데 양반의 자제들이 무슨 농사 짓고 뭐 그러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 어른이 말이야 그 아우님이 이렇게 정변이 희생되고 나더니 저렇게 사람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들은들 뭔 소용이 무슨 문제가 있냐? 그거 아무 탓하지 않겠다. 나 그런 거 별 관심 없다.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낚시하고 땔감하고 김매고 해가지고 그냥 소박하게 살기를 바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기대성 아버지의 그 심정의 어떤 한 면을 엿볼 수가 있죠. 유시 갑인 모시 구로 구육 매념 서기 성립 이보 만극 차지 미수 친선 연배 차여종 촌통야 여배 금일 포난이거
하위 불악, 여자경, 최우의, 상공피와 이위오 형제, 수당 이루. 이 내용은 기드승의 선친이 동생하고 그 지냈던 그 이제 추억을 회상하면서 자제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연결된 거죠. 여유시, 내가 어렸을 때 가빈, 집안이 가난했고, 모씨는 어머님 이런 뜻이죠. 모씨. 왜 그 남의 할머니를 또는 자기 할머니, 아무튼 남의 할머니를 이렇게 부를 때 할머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소설이나든가 뭐 판소리, 사설 이런 데뭐 할머씨 이렇게 하기도 하죠. 여기서도 모씨 이렇게 씨는 아마 그냥 그 명사형 전미사처럼 쓰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구로에서 구는 이 구자가 여기에 발음이 구죠. 긁기 할 때 구죠. 여기 발음으로 구가 들어가는 거 많습니다. 많죠. 이 구자는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해서는 갈고리라는 뜻. 네, 그리고 구, 네, 근데 요 뒤에 힘력자가 붙어 있죠. 네, 힘력자. 그래서 발음은 군데 뜻은 수고롭다 그런 뜻입니다. 로는 힘쓸 로고 그 명심보감 아까 얘기한 효경이라든가 또 그것과 관련된 그런 그 가르침 조선시대 그런 교훈적인 그런 시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시경의 내용을 약간 이제 절주해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명심보감 이런데 수록해 놓은 걸 가운데 보면 후회생아 하시고 모해구가 하시니 애 부모여 생악으로 샵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악으로 샵다.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수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로 이 말은 어머니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뭐에 수고를 했냐? 구육하느라. 이거는 기를 국자예요. 이것도 글자가 좀 어렵긴 한데 국화국자 바로 여기 발음이 국화국자 국화와 관련된 글자예요. 여기서는 이게 왜 기를 국자가 됐는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건 그냥 기를 국자라 그래요. 육은 기를 육자. 그래서 이 시경이나 서경 같이 오래된 텍스트, 노노 맹자와 같은 진때 선진, 고선진이라고 하는데 춘추시대. 그 춘추시대의 그 고전 한문 텍스트가 아니고 그 이전 텍스트, 시경이라든가 서경 같은 이런 데는 이 국자가 참 자주 흔히 나왔어요. 얘기 같은 기르다. 그래서 모시구로 고교, 모시가 어머니께서 기르시느라고 우리를 길러주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다. 매념 서기 성립 매양 염두에 두었다 늘 생각했다 그런 뜻이죠. 서기 성립 거의 서기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것이지만 희망사항 희망이 섞인 추측을 의미하죠. 성립은 성립 입은 입지를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 말이에요. 입신을 성취하다. 그래서 성립을 우리가 뭔 일을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걸 성립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입지를 성취해서 그러니까 뜻을 세워서 성취해서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거의 성취해서 만극을 보하려고 했다. 보는 그럴 것 같다고 얘기했다. 서기 그렇게 바랐다 그 말이에요. 만극은 이게 없을 망자네요. 없을 망. 없을 망. 글자 헷갈리죠. 이게 지난번에 여기 밑에 여기 내 산자가 들어가면 언덕강자예요. 언덕강. 이게 그 일본 사람들 성씨에 이 글자 쓰는 사람 참 많아요. 이게 오카라고 발음돼 오카. 그래서 산강 이렇게 쓰면 야마오카, 야마오카, 야마오카 소하치 그 뭐였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일본의 일본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역사가 있어. 그 야마오카 소아치. 아무튼 이 오카라고 써. 근데 여기서는 이 밑에 글자가 여기 망이 들어가면 없을 망이에요. 구별을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망이 그건 끝이라는 의미겠죠. 끝, 뭐 폴, 스탠더드 이런 의미겠죠. 그게. 그러면 만극이니까 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뭔가 은혜라든가 뭐 은덕이라든가 이런 게 끝없다, 너무나 크다 이런 걸 나타낼 때 만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극하신 은혜, 뭐 성은이 만극합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럴 때도 만극하다라는 말을 쓰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할 때 다 만극이라고. 그래서 만극을 보답하겠다 이 말은 만극한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를, 끝없는 어머님의 은혜를 보답할 듯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말입니다. 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차지 미수 이 뜻이 수하기도 전에 수하지 못하여, 수는 이루다, 다다르다, 뭐 그래도 완수 이런 의미를 쓰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친선연배, 부모님이, 선은 먼저 선자, 여기 친은 주어고 어머님이라는 부모님이라는 주어고 선은 부사어로서 먼저 이런 뜻이. 연배가 이제 그 동사인데 이 의미도 등을 지고 버리다. 이제 근데 연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별세, 세상을 이별하다. 그래서 연배를 여기서는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씁니다. 연은 버리다 또는 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난리 겪은 사람들한테 뭐 또는 재난을 겪은 사람한테 의연금 내죠. 그때 이연자를 써요. 의연. 그래서 주다, 기부하다, 뭐 버리다. 차, 여, 종천통야. 차, 여, 종천통야. 이는 나에게, 나의. 종은 마칠 종자니까 끝없는, 끝까지, 뭐, 마침,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죽을 때까지. 천통, 하늘의 아픔이다. 이 말은 하늘 같은 아픔, 뭐 하늘에 닿는 아픔, 하늘에 사무치는 아픔, 뭐 이런 데서 아주 아픔을 나타내고, 여기서 이 종은 마칠 종자니까 이 마칠 종자로 써가지고 종일, 종신,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 끝내는 거, 이럴 때 종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여 종천통야, 이는 나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의 큰 아픔이다. 여배 금일, 너희들은 오늘날 포난 이거, 포는 배부를 포고 나는 따뜻할 난자죠. 따뜻할 난자가 보면 불화 옆에 요 글자를 썼죠. 요 글자가 원, 뭐, 난,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발음이 음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는 불화자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따뜻할 날로 뭐 이렇게. 포난 이거 그러면 포난으로서 거처하다 이 말이니까 배부르고 따뜻하게 거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신관 편하게 복장 편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따뜻하게 그냥 배부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뭐 이런 의미죠. 근데 하위불악 어째서 무엇을 위해 이 말인데 어째서 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배우지 않느냐. 자경. 내가 자경과 더불어. 근데 자경 밑에 작은 글자로 복제라고 주석이 돼 있죠. 복제. 복제는 이제 기건, 예, 기준. 아버지, 기대성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건이고, 그, 복제의, 뭐는, 쫓을 준 해가지고, 기준이죠. 그러니까 아우의 자가 자경. 그러니까 기준의 자가 자경이거든. 자경. 다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경건할 경사가 자경. 자경은 자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자경과 함께 복제 기준 아우와 함께 최우에 가장 우애가 있었다. 가장 우애스러웠다. 상공피와 상은 늘 그런 뜻이고 공은 함께 이런 뜻이고 피는 덮을 피자죠. 덮을 피. 입을 피, 덮을 피.
예. 요거는 가죽 피고 요거는 옷 의고 가지고 덮을 피, 피도 입다 이런 의미죠. 와는 잠잘 와 누울 와 이런 뜻이니까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이 말이니까 늘 침식을 같이 했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그 뭐 물론 가난하기는 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여러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보통 방을 이렇게 하나를 꾸미면 뭐 이렇게 할아버지, 손자, 작은 손자 뭐 한 두세 명이 보통 한 방을 다 같이 쓰고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형제들이 다 같은 이제 같은 성별을 가진 형제들이 서너 명이 같은 방을 썼죠. 근데 요즘은 다 각자 각방 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 한 방에 같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불 덮는 거, 옷 입는 거, 생필품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고 막 형제의 그 탐도 나기도 하고 또 훔쳐가지고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다 들켜가지고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이불 추울 때는 이불을 막 서로 하다가 당기다가 말싸움도 하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은 갈등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람 감정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정이 서로 일어나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처리하고 해소하고 또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각방을 쓰다 보니까 형제 간에도 이렇게 감정 교류를 잘 못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다스리거나 처리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잘 해야 처리가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형제들 같은 방 쓰고 같은 이불 덮고 뭐 그랬죠. 이위, 오 형제, 그래서 뭐뭐라고 얘기했다. 뭐뭐라고 했다. 뭐라고? 오 형제, 우리 형제가 수 모름지기, 당 이루를 담당하다. 여기 당은 본동사죠. 담당하다라는 본동. 위에 우는 구석, 모퉁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모름지기 한 구석을 맡아야 하리라고 이미 여겼다.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자라면 이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하는 입신해서 우리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일을 하자,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서로 간에 형제 간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우애 있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포부를 가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제 포부를 가졌었는데 아우가 먼저 이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출신을 했는데 그 피해를 보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좌절되고 마는 그런 일입니다. 상, 모, 천문도, 우, 욕, 초, 자치, 기, 방통, 기회, 서, 일자, 유득. 상은 늘 이런 뜻이고, 모는 모사하다, 베끼다 그런 뜻입니다. 베끼다, 모방하다, 모사하다. 이것도 뭐 글자 어렵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나무 목자 옆에 막자 써가지고 여기 발음이 모고 베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모는 모사하다, 그리다, 천문도를 모사했다. 이 천문도나 천명도, 이거 천문도죠. 천문도. 천문도는 이제 별자리, 천문현상, 우주론,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림인데,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큰 포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징하는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 욕, 초, 자치. 또, 요건 뭐 하려고 했다는 말이고 초는 이것도 백길 초자예요. 근데 모는 주로 그림 같은 걸 이런 걸 모사하는 거고 초는 글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베껴 쓰는 걸 초하죠. 이 자치는 여기는 자치 통감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치 통감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록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했나? 또 기는 역시 또 동사로서 기약하다, 바라다, 뭐 하려고 하다, 뭘 하려고 하다. 방통기에 방은 곁 방자고 통은 통할 통자. 그러니까 두루. 그러니까 학자로서 선비로서 본질적으로 공부해야 할 경학 이거 말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기회에도 이 가능한 그 범위를 관심과 재능의 범위를 넓혀서 소양의 범위를 넓혀서 기회에도 두루 통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만 애월하지 예, 그 사서 삼경만 달달 외고 그것만 공부하고 완전 책상 물림으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까지도 두루 익히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 선비들이 또는 교양인들이 갖춰야 할 여러 그 덕목이 많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뭐 재력도 넉넉하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학문을 익히고 그 예체능, 예술과 체육과 같은 그런 것에도 두루 좀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덧붙여서 그 수공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옛날 그 선비들은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 뭐 선비들이 그 우리가 이걸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심심하면 정 할 일이 없고 정 심심하고 따분하면 노끈이라도 꼬았대요. 노끈을 뭘로 꽂냐면 그 짜투리로 남은 한지 있죠. 글씨 쓰고 남은 종이 뭐 이렇게 지방이나 축문이나 편지나 쓰다가 보면 그 종이를 적당히 처리하고 나서 남은 짜투리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뭐 어떻게 다른 데 써먹기도 애매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뒀다가 그런 것들 베베 꽈가지고 노끈을 만듭니다. 이 노끈이 한지 섬유질이 되게 질기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생필품의 여러 가지 결속근으로 쓰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을 그 삼근 같은 거, 삼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꽈놨다가 미투리 삼고 그러니까 이 집신 미투리 이런 것들 자기가 삼아서 자기가 만들어 신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 물론 사서 쓰기도 하고 아래 사람들이 만들어 주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 통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기를 바랐다 그 말이죠. 이런 것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특권 의식이나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인 이런 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 일자, 유득. 서는 거의 이런 뜻이고 또는 바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한 가지에라도 유득, 득이 있기를 바랐다 이 말은 통달하기를, 터득하기를 한 가지 기회라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검은고 타는 것 옛날에 선비들은 검은고 같은 거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잘 다루기를 바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기대승 선생의 의식에 남았다는 거는 어쨌든 옛날에도 전인 교육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위압의 득, 당, 주궁, 휼, 괴, 약, 부득, 불취인우, 주궁휼괴, 불행, 자경, 몽견, 여역, 유락, 일불수지, 불승, 탄한, 여배, 당회차의. 위압에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득하면 여기서 득은 이제 뭘 얻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뜻을 얻었다. 뜻을 얻었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출세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바라던 어떤 그런 그 위상을 얻은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주궁휼괴해야지. 당은 당연히 마땅히 이런 뜻이고 주는 그 여기 그 저기 저 논어에도 이 구절 나왔죠. 주급 불계부. 그러니까 구휼할 주자예요. 구휼할 주. 여기에 조개패 재물을 뜻하고 재물, 재산, 뭐 물질 이런 뜻을. 요거는 이제 주나라 주 두루 주자죠. 그래 합쳐가지고 주가 되면 구휼하다. 그러면 주가 동사고 궁이 공공할 궁자지요. 공공 궁핍할 궁. 그러면 궁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휼괴. 휼은 불쌍히 여기다. 아주 불쌍히 여긴 걸 휼이라 긍휼히 여기다. 성서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궁핍할 괴예요. 괴. 괴. 뭐 상자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 이제 삼태기 뭐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궁핍하 모자라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그러면 휼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줘야 한다. 우리가 뜻을 얻으면 우리가 출세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경지 뭐랄까 사회적인 위치가 되면 마땅히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고 모자라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공공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여겨야 한다. 그리고 약부득, 만약에 득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약부득은 역시 그 득의 반대죠. 부득은 이제 얻지 못한 것, 그 위상을 얻지 못한 것, 아니면 출세하지 못한 것, 이런 의미죠. 불취인 후 주궁휼괴, 남에게 나아가서 취하다, 뭐 다 다르다 이 말인데, 남에게 다 다르지 않는다. 주궁휼괴에 되도록 당하지 않는다. 좀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꼬였죠. 주궁휼괴에 대해 남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주궁휼괴를 위해 남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은 남에게 주궁휼괴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복잡하죠. 약간 꼬여가지고. 불행. 근데 여기서 아까 앞에 행하고 여기는 불행 그랬죠. 이렇게 부사어처럼 불행히도 자경이 몽견해서, 해서 몽은 입을 몽, 무릅쓸 몽, 뭐 이런 뜻이고, 가릴 몽, 덮일 몽, 뭐 이런 뜻이고, 견은 여기는 그 말씀 안에 보낼 견자가 쓰였는데, 여기는 견책하다 이런 의미예요. 견책하다. 그럼 여기서 견책이란 말은 이제 뭐 꾸짖음을 결이라고 하는데, 꾸짖음을 당했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임금에게 이제 죄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몽하고 한 칸 띄우고 견 돼 있죠. 그래서 견을 사실은 몽견인데, 이렇게 한 칸 띄운 거는 이게 임금과 관련된 일이라서 한 칸 띄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금에게 견책을 당했고, 이건 기묘사화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죠. 유락. 나 역시 유락했다. 유락이란 말은, 유는 머무를 유, 락은 떨어질 락인데, 이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저 뭔가 이렇게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고 그냥 이렇게 퇴보하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또 나중에 또 떠돌아다니거나 이런 걸 유락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뭐 어떤 생계나 이런 걸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고 이런 것들 유락한다고 그랬어요. 나 또한 유락했다. 그래서 일불수지, 하나도 한결같이 뭐 하나도, 불은 부정어고, 수는 여기는 갚다, 뭐 보답하다, 보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이게 뜻지가 나오니까 뜻을 갚지 못했다 이 말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답하다는 건 누구에게 꼭 거기에 대한 보답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불승탄한, 탄한을 이기지 못한다. 승은 이긴다는 말, 우리가 자꾸 승 그러면 이기다 이런 말하면 무슨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무슨 다툼을 투쟁을 해서 이긴다 이런 의미로 쓰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감당하다, 견디다 뭐 이런 의미로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탄을 금하지 못한다, 한탄을 이기지 못한다, 이루 한탄할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탄은 탄식하다, 하는 한탄. 여배, 너희들은 당회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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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가 목적구죠. 목적구. 그러니까 이 뜻. 회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는 모일회자잖아요. 근데 이제 송대 이전에부터 나타나긴 하지만 이 회라는 말을 이제 쓰게 돼요. 어록에서 어록체, 그다음 불교 경전에 그 풀이 이런 데서 이제 이회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회 말하는 말은 이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해. 뭐 요즘 이해, understanding. 근데 거기 이회라고 썼어요. 옛날에. 그래서 회는 여기서 이해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의를, 이 뜻을 너희들은 마땅히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금세학 불강, 일시상여 후반하석, 언지한심, 수물망교, 묘지
붕우, 수, 불가무, 역, 불가불신. 이제 친구에 대한 친구 사귀는 이제 사례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고 있는데, 금세 학 불강. 오늘날 세상에는 학문을 강하지 않는다. 학문을 익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을 기대승 아버지가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회 풍조가 기묘사화 이후에 일시적 상당한 기간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막 이렇게 학문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 검열의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무단 정치가 일어나고 문화 같은 이런 거 통제가 심해지면 뭐 알아서 말하지만 속스러운 말로 알아서 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선비도 드러내놓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뭐, 드러내놓고 공부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풍조가 됐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의 그런 용례가 지난번에 논사록에도 한번 기대승의 발언 속에도 있었죠. 금세 오늘날 세상에서는 배움을 강하지 않아서 일시상녀, 한때에 서로 여하다. 상녀는 서로 더불다 이 말은 서로 교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사귀다, 서로 논의, 서로 같이 이렇게 사귀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합시다. 후반하석, 나중에는 돌이켜서 하석, 돌을 떨어뜨린다 이 말은 한유의 글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인간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갖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우물에다가 밀어버리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 넣는다. 이 말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후반 하석 또는 하석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낙정하석, 낙정하석이라고도 쓴대요. 이 우물에 빠뜨려 놓고 돌을 던진다 그런 뜻인데, 이 친구 사이가 멀어지면, 교제하던 사이라도 멀어지면 뭐 왜 그래 앙심을 품고 헤어질 때 헤어지면 헤어질 때도 좀 깨끗하게 서로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헤어져야 깔끔하지. 헤어질 마당에 막 돌까지 던지고 이러면 좀 왜 그런 관계 된지 모르지만, 언지한심, 말을 하려니 한심하다. 우리가 한심하다는 말 이렇게 씁니다. 찰 한자에 마음심자 써가지고 마음이 서늘하다, 한심하다. 수 물망교, 모름지기. 물은 뭐뭐 하지 말라죠. 망은 함부로, 망령되 이런 뜻인데, 망령되다는 말은 요즘 말로는 함부로 이런 뜻이 함부로 쏜 화살. 자, 망은 함부로, 교는 사기다. 그래 함부로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나 사귀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요지, 붕무, 수, 불가무. 요지는 요컨대,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요컨대. 붕우는 벗들은 수, 불가무. 비록 없을 수는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되지만, 역, 불가불신. 또한 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중하게 사귀지 않으면. 친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는 말도 있고, 뭐, 부모 형제보다 친구가 더 가까울 때도 있고, 사람들 또래 집단으로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두 개의 신체에 깃들인 하나의 양식, 영혼이다.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말 했대요. 뭐 그런 말도 있고. 자, 그런데 아무튼 친구는 없을 수는 없어서도 안 되지만 또 함부로 사귀어서도 안 되고 신중하게 사귀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친구 사귀는 도리. 사도풍파 가외가외 지미능행 화이수지 지시 퇴거퇴례 내가 불려고와. 사도는 풍파가 일어나니 이니. 사도는 벼슬길 그런 뜻입니다. 벼슬길은 풍파가 있으니, 풍은 바람, 풍은 파는 물길파죠. 풍파가 있으니 가외 두렵고 두렵다. 이렇게 옛날에는 같은 용어를 두 번 반복해서 써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증폭시키는 수사적 기법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문으로 편지 쓰고 이럴 때는 뭐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죄송하다 이런 말, 죄송 뭐 이런 식으로,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그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그 중국 사람을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소개로 아주 만나게 된 사람을 인사할 때 행회라는 말을 쓰고 반복해서 싱회, 싱회, 행회, 행회 이렇게 또는 옛날부터 전부터 한번 뵙기를 바랐습니다. 구황인데 구황, 구황 이런 식으로 두 번 반복해서 써요. 그러니까 가회, 가회도 뜻을 증폭하고 있는 방법이죠. 수사적 방법이죠. 자, 여기서 가회, 가회 아주 두렵다.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거죠. 두렵다. 사도는 풍파가 많으니 두렵다. 두렵고도 두렵다. 지미능행, 뜻을 행할지도 못해서 이 말인데, 이제 벼슬길에 올랐으면 뭔가 의미 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이 관직에서.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내가 정말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 하는 뜻을 세워서 그 뜻을 행하기도 전에 화이수지, 재앙이 이미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야, 그렇죠. 이는 지시, 다만, 지시는 다만, 지시, 다만 이 말은 현대 중국어 구어체에도 참 많이 써요. 다만 뭐뭐이다. 다만 뭐뭐일 뿐이다. 이럴 때. 지시, 퇴거, 퇴래, 내가, 퇴려, 퇴거, 퇴. 이 퇴, 밀퇴, 이거 쓰고, 이제 퇴거, 퇴, 예, 인데 이렇게 거와 레를 사이에 두어서 동사를 쓰게 되면 상호 반복적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양성 대비백동이라는 유희의 시에 보면 낙양성동 도리화, 낙양성동 도리화, 비례 비거 낙수가 이렇게 돼. 비례 비거 낙수가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낙양성 동쪽에 떨어지는 복사꽃, 오얏꽃, 이것은 펄펄 날리면서 누구 집에 떨어지나 이 말인데 어떤 행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게 할 때 레와 거를 배치해서 동사를 쓰면 그 행위가 상호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퇴거 퇴례 이 말은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벼슬길이 주어지면 하고 벼슬길이 잘리면 그냥 물러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가하다. 그럼 주어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퇴거 퇴례 내가 가하긴 하지만 이해 그 정도만 하면 되지만 불려고와 고와만은 못하다. 고와는 높이 누웠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도연명에 대한 묘사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여름날에 이렇게 창가에 빈 방에 창가에 떡 누워가지고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가지고 시원하게 누워가지고 야 나야말로 옛날 복희 시대 사람 같다 하고 이제 자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 따와가지고 고아라고 하면 물욕이라든가 명예욕, 입신출세 이런 것을 벗어나서 자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편안하게 즐기는 그러니까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은자의 어떤 그런 자족적 안분자족 이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게 제일 좋다. 그것만 못하다. 자, 주자 입조 제40여일 요 글자 복잡한 글자인데 제예요. 근데 이 복잡한 글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요 글자로 대체해요. 대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만제, 겨우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자 입조 제40여일 학자 역수지차 성욕 행지 일현족의 자 이것도 당부하는 말인데 어쨌든 기대승도 선비고 그럼 과거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의무 비슷하게 임무처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주자가 입조한 지 제40여일 이 말은 주자가 조정에 선 것이 겨우 40여일이었다. 주자가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학자로서 왕의 자문관으로서 조정에 들어가서 황제와 같이 이렇게 만나보고 대면하고 한 기간은 40일밖에 안 돼요.
젊었을 때 한 30대 초반에 지방관을 잠시 지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원로가 되어 가지고 조정에서 정말 임금의 그 뭐라고 합니까? 카운셀러 그 역할을 한 거는 40일밖에 안 된다. 학자 역수지차. 학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역시 모름지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데, 이것 역시 뭐겠어요? 이 의미, 이 뜻, 이것에 가지고 있는 주자가 40여일밖에 조정에 있지 않았던 그것의 어떤 맥락, 의미,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욕행지, 예, 참으로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어떤 그 정치적 포부를 꼭 펼쳐 보이고자 한다면 일현족의 현 있죠. 한 현 정도면 충분하다. 네가 관리가 되어서 정치적 경륜을 펼치고 뭐 어떤 관리가 되고 싶다면 되어 가지고 너가 그 행정의 어떤 그런 그 봉사를 하고 싶다면 일개현 정도면 만족하다. 더 이상 바라면 욕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이다. 이 정도로 만족해라. 뭐 이런 이야기. 이 내용들을 보면 참 뭐 아버지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그 약간의 무뚝뚝하고 또 섬세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몇 시 오시고 몇 시? 8시 오시고. 예, 조금 저희가 20분쯤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10분이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벌충을 해드리고 쉬는 건 여러분 자연스럽게 쉬십시오. 이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과정 기호는 이렇게 정리가 자경설인데, 자경은 경책하다, 뭐 이렇게 놀랄 경자죠. 그막 경책하다, 경계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럼 자경설을 그러면 스스로를 경계하는 이런 그런데 설이죠, 설. 그래서 설은 약간 논설체 글을 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필, 요즘 말로 분류하자면 수필 같은 걸로 이제 그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전수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수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참 그 기대승 선생의 생애를 스스로 나 이렇게 살았어 하고 이렇게 수레하는 것인데, 참 뭐랄까 불우한 게 막 보여요. 그 내용 읽어보면, 하나하나 읽어보면 참 힘들게 살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리에 빠졌다가도 또 그것을 그 지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런 것도 보이고. 자, 일단 뭐 그냥 허락하는 만큼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인 막불송 전구 이자잠 개 도 전지실 이기 후 레선사야. 자, 옛날 사람들은 막불이니까 이중부정이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없다. 누구나 다 뭐뭐 하지 않으면 없다는 뜻이니까, 아무도 뭐뭐 하지 않으면 없다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송전구, 전구를 송한다 이 말입니다. 전구는 이전에 그 구는 허물 구자. 이전에 허물을 소송해서 그것으로써 자잠, 스스로 잠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잠은 우리가 이제 깨우치다, 깨치다 그런 뜻이, 우리가 잠언이란 말이죠. 성서에 잠언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또 그 극기봉예에 해당하는 그 비례물시, 비례물은, 비례물주, 이 시청운동에 해당하는 그걸 가지고 사물잠,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그 사물잠이라고 정이천 아주 유명한 그 잠언이 있습니다. 이걸 옛날 선비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냥 달달 외웠어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자자한 거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치고 하지
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개는 대개 대체로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한 까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런 뉘앙스로 이 개라는 글자를 썼어요. 도 전지실 그러면 이전의 실수를 도 애도하고 애석하게 여기고 기 일으키다 뭐 후래선상 앞날에 좋은 생각들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경서를 쓰는 이유고 스스로 잠언 스스로 이렇게 경책하는 글을 그 자기를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는 것은 지난 실수를 반성하고 앞날에 좋은 일을 하겠다 좋은 생각을 하겠다 하는 걸 각오를 위해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시계 성인 현사지 소우의 용공자 이는 모두 성인과 현사가 성인이나 현사가 현명한 선비가 소우의 용공자 뜻을 붙이고 공을 쓰는 이 말인데 우의 용공하던 바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의는 뜻을 두다, 뜻을 붙이다. 용공은 노력하다, 힘쓰다, 애써 공부하다. 용공을 공부도 용공이라고 해요. 노력하다, 우리가 말하는 노력하다를 용공하다, 이렇게 공부하다 한 것이다. 오 하위 독불연 내 무엇을 위해 이 말이 내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가영지여 비원유 19년 전사 가영지여 그럼 노래하고 읍조리 든 나머지 비원유 19년 전사 비는 클비자예요. 클비자 불나무 아니 물자 밑에 한일 조 원은 뭘 원자니까 아주 멀리 저 멀리 19년 전의 일이다 이 말이죠. 여생어 가정정해 내 대행왕 지 22년야. 자, 이건 이제 나는 태어났다. 언제 어디에 가정정해년이 이제 그 서기로는 1527년에 해당한다고 해요. 자, 거기에 태어났는데 네 썼죠. 네. 요거는 이제 앞에 가정정해년 요것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그 시간의 어떤 진술이고 시간의 소설이고 시간적 사실이고 내에는 그 다음에 좀 더 주관적이거나 뭐 특수한 사건 상황 또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뭐 연관성이 있는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내를 썼죠. 그게 대행왕은 그 대행왕 써놓고 밑에 중종대왕 이렇게 썼죠. 주석을 달았죠. 주석을 단 거는 추후에 일어난 일이고 대행왕이라고 쓰는 거는 왕이 죽고 아직 묘호와 시호 같은 게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그냥 죽은 상태의 왕을 대행왕이라고 해요. 죽고 나서 이제 시호를 의정하고 묘호를 정하면 그때 이제 뭐 중종이니 인전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전에는 죽고 나서 정식 장례 절차를 치르고 뭐 시호 묘호 의정하고 이렇게 전까지 그 이전까지는 대행왕이라고 해요. 대행왕의 22년이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시기는 중종이 돌아가시고 그 아직 중종의 묘호가 의정 안 됐을 때 그 쓴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22년이다. 그럼 중종이 죽기 전에 22년, 중종 22년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생 1년의 실왕모. 태어나자 태어난 지 한 해 만에 왕모를 잃었다. 왕모는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급 춘이 실자천. 이 글자는 이 글자 좀 독특한 글자인데 이건 다 이와 관련 티스 이와 관련. 그다음에 여기 요 글자 비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발음이 춘이에요. 춘. 이런 특이한 발음의 글자가 몇 개 있습니다. 팍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괴팍하다 할 때 괴팍하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팍.
괴팍하다. 그 다음에 객이란 것도 있어요. 객. 객은 순대 객자인데, 이렇게 쓰던가? 순대 있죠. 우리 먹는 말. 순대. 순대 객. 뭐, 객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객출한다 그러죠. 뭔가 돈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게 낱낱이 나눠내는 걸 객출한다 그러고, 뭐, 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발음이 좀 들어있긴 해요. 근데 한자 발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긴 하죠. 아무튼 여기는 춘인데 춘이란 뜻은 일을 가는 그럴 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생애 한 몇 개월, 몇 달, 몇 살,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전까지 2학년 이때까지 일을 갈지요. 그리고 이제 14, 15세 되면 이제 연구치 아니 사랑미관하고 그리고 이제 이는 끝나죠. 그러니까 급춘 이 말은 이갈 때가 좀 무렵에 그러니까 한 10살 남짓 됐을 때 7살, 8살, 9살에서 한 10살 남짓 되었을 때에 자천을 잃었다. 근데 자는 사랑 자자죠. 사랑 자니까 여기는 어머니를 뜻해요. 천은 옛날에 부모를 천에 비기기 때문에 여기서 자천 그러면 어머니를 잃었다. 생모를 잃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겨우 10살도 안 돼 가지고 일을 막 갈 무렵에 딱 9시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9시 한 10분? 9시 10분. 네, 10분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시더라도 좀,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엄군시의 구로구경 소다질진 제사이생. 자, 여기서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잃고서 유는 오직 엄군시의 엄군을 이것을 의지했다. 엄군 이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요런 표현 방식은 이제 그 약간의 그 구어적 표현의 느낌도 나죠. 엄군은 여기 자천과 상대되는 아버지를 엄군이라고 했죠. 엄군. 이 군이나 천 이것은 다 보조사처럼 쓰였죠.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쓰였고 그래서 엄군은 여기는 아버지를 뜻하죠. 아버지를 오직 아버지 이분을 의지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구로 구경 하시느라고 구로하셨다. 애 잡수셨다. 애 많이 쓰셨다. 국은 길을 국, 양은 길을 양. 그러니까 우리를 길러주시느라고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 소다질진. 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질진이 많았다. 이 말인데. 진은 특히 이 트는 우리 진료할 때 요진자 쓰던가. 근데 이 진은 특히 홍역, 뭐 열병 같이 약간 열감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을 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진 그러면 그냥 질병이죠. 질병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병이 많아서 병치레를 많이 했다. 많이 자주 알았다. 옛날에는 뭐 그 아이들이 아픈 거는 뭐 예사로운 일이죠. 예사로운 정말 예사로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한 너댓 살까지 서너 살까지 호적도 신고도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에 그래서 자기도 그랬죠. 기대성 선생도 자기 스스로 수료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가지고 숱하게 아팠다. 자주 아팠다. 어릴 때 그런 애들 많았죠. 제4의 사회에 있다가 생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죽다 살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다가 살았다. 죽다가 살았다. 아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폐렴이라든가 뭐 홍역도 또 볼거리 말고 천연두 특히 마마라고 하는 천연두. 그 다음에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마을에 한 아이들 한 30%막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일이 많았죠. 우리가 70년대 그 예방주사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 영아 사망률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이생은 죽다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오금일 오늘날에 이르러서 말이죠. 매매사지
매매는 어두울 매자죠. 그래서 매매 그 말은 그 저기 뭐 어둑어둑하게 이런 뜻이라서 어슴푸레하게 아련하게 뭐 이런 뜻이. 이 말을 또 초사에 원래 나오는 말인데 북쪽으로 길을 잡아 가려고 하니 날이 어둑어둑해가지고 장차 저물려고 한다. 뭐 그런 말이 초사에 있는데 진러 북차해요 일매매기 장모라 뭐 그렇게 해서 매매 이 어둘 매자니까 어둘 매자니까 이 매매 이렇게 붙였어 가지고 어둑어둑하다 말이죠. 어슴푸레하게 생각하니 회통궁천이라 이 말은 회는 품을 회자고 통은 서럽게 울다. 그 안연이 죽으니까 공자가 곡지통 했다 그랬잖아요. 네. 안연이 안연사한데 자 곡지통 이러시니 그래. 안연이 죽으니까 공자가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곡하는데 아주 서럽게 했다 그랬다 그렇죠. 회통 그러면 이렇게 궁천 그러면 하늘을 다 하도록 하늘 끝까지 하늘의 끝까지 그 서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닿도록 하늘에 사무치도록 서러운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기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유년 시절이 아니라 너무 힘겹게 살았던 겨우 목숨이 붙어있던 죽다가 살았던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서럽다. 오호라 오호라 이 말은 어허 허허 뭐 이런 감탄사고 천민지 궁독자 숙과어여제 천민 하늘 천 백성민 하늘이 낳은 백성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통칭할 때 천민이란 말 참 가끔 써요. 특히 맹자가 이 말을 잘 썼어요. 맹자가 천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 번 썼어요. 천민은 그냥 어쨌든 그냥 일반 백성 모든 사람을 그냥 두루 말하면서 이렇게 썼죠. 보편적으로. 천민지 궁독자로 백성 가운데 궁독한 자로 궁은 공공하다는 독은 힘으로 힘으로 아무튼 우리가 먹는 독약 먹는 게 아니고 먹으면 죽는 독. 아무튼 하여튼 우리에게 아주 견디기 어렵고 해로운 것을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민의 궁독한 자로서 누가 과의여제 나보다 더하겠는가 쟤는 감탄사고 그러니까 궁독하기가 백성들 가운데 궁독하기가 공공하고 참 고달프기가 나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 말이죠. 누가 나보다 더하겠나.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을 오랫동안 길을 걸었으면 다리가 아프고 막 고달프지. 그걸 노독이라고 하죠. 여독이라고 하죠. 여독이 풀렸다, 뭐 노독이 어떻다 이렇게. 누가 나보다 더 하겠는가. 시념 소시사 다 불부 기여 역유 일리 가상자 때로 여기 부사어로 때로 생각하다 소시사 어릴 적의 일을 자, 다 불부기여 대부분 다는 많을 단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부사어를 써서 대부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불부 다시 뭐뭐 하지 않다. 기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역유 일리 가상자은 역시 유 있다. 일리 한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다 거의 대부분 기억 안 나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기억 안 나고 한두 가지만 그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다. 뭐 이런 정도죠. 계사세 수학우 가정 명년 갑오지 맹추 정 궁천지통 이 계사년은 1533년이라고 합니다. 서기로는 계사년에 비로소 수학부 가정에서 학습을 받았다. 배움을 받았다. 이 말은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27년에 태어나서
33년에 공부를 시작하는 6살, 우리나라 한 7살, 요때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그 말이죠. 명년, 갑자, 명년, 갑오지, 맹추. 명년은 이듬해고, 이듬해, 갑오년, 맹추. 맹추는 계절을 각각 그 셋으로 나눠가지고, 맹, 중, 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그럼 맹추니까 초가을이니까, 7월을, 음력 7월을 맹추라고 합니다. 초가을. 요즘 음력 7월 양력 한 8월 중순쯤 되는데, 한여름 같지만 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절기로 나눠 가지고는 그때는 가을을 합니다. 그 갑오 맹추의 정 궁천지통 하늘에 사무치는 통곡을 당했다 만났다. 이제 이것은 부모의 돌아가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은 이 정자는 그 만나다 당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정우 그러면 근시문자 써가지고 정우 그러면 부모상을 당한 걸 정우. 이 정우 대신에 그 내 또는 왜를 써가지고 표현하게 돼요. 내는 어머니, 왜는 아버지. 그리고 그 간이란 말을 써가지고 내간, 외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어머니 상은 내간, 아버지 상은 외간. 정은 당하다, 만나다. 예를 들어 고전 텍스트에서 정우 이렇게 나오면 부모상을 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치료드려. 이렇게 또 그 문장만 다 읽을게요. 미안합니다. 인결사기업 불부이 문학위사 개 가군역 이신조대변 미상위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뭐 그냥 결연이 결단코 이거는 결자 이렇게 이 결자로 보여요. 결연이 사기업 그 업을 그만두었다 이 말은 공부를 그만두었다. 불부이 문학위사 다시는 그 뒤로 다시 묻고 배우는 걸 일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만 어린 아주 민감한 그 나이에 유년의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큰 일을 당해가지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 쳤다가 대체로 가군, 이 가군은 아버지를 가군이라고 그래요. 역이 신조 대변 새로 큰 변고를 만났기에 이는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죠. 오늘날 의미로 우리 현대 어법으로 치면 이를 여기 가끔가다 뭐뭐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상당히 무난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도 새로 큰 변고를 만나셨기 때문에 미상위 뭐뭐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회는 가르칠래 다시 가르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그만 가르치는데 그만 실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번 그 472기 왕복서를 읽고 그다음에 특강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472기 왕복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총 과정을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2기 왕복서는 뭐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한데 너무 어렵게 돼요.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제 464쪽 처음부터 두 주에 걸쳐서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술 토론 부분을 편집해 놓은 거라서 요즘 말로 하면 논문을 막 써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는 고봉 문집에서는 핵심이니까 가장 상징적인 중요한 조선 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64쪽부터 읽을 수 있는 만큼 읽도록 하겠습니다.